네, 숨가쁘게 돌아가는 총선의 흐름 짚어봅니다. 정치맥. 민주당이 광주 8개 선거구와 전남 한 곳의 선거구 공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공천 윤곽이 잡힐수록 계파 갈등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의총에서 공천을 둘러싼 경론의 내용과 향후 선거구 획정 방향, 그리고 삼지대를 포함한 호남 판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후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계파 갈등 뇌관으로 꼽혀왔죠. 서울 중성동갑 공천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컷오프 이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호남 공천 결과가 1차 경선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이 얘기가 돌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친문, 친명, 호남 이 세 축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논란이 중요했던 이유는 친문 진영과 친명 진영의 갈등을 압축 및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한 달간 민주당이 계속 공천 갈등이 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갈등을 수습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실제로는 공천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친문과 친명의 소위 말하는 문명 갈등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고 의총에서도 홍영표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항의가 있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도 사태가 더욱더 확산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의총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 의총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한 건데요. 그랬죠. 여러 가지 서울 의원은 지금 이제 그 하위 20%를 받으면서 사실상 탈당에 관한 고별사가 됐고, 그다음에 박영순 의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탈당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약간 어수선하고 그런 과정으로 의총이 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격화되는 모습은 지금 광주 전남 공천 그 경선 방식 확정 때부터 계속돼 왔었는데 일단 광주 전남 상황 정리해야겠습니다. 이 지난주 1차 경선이죠. 광주 세 곳 현역 모두 이 탈락이라는 이변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지역과 달리 특히 민주당 이제 텃밭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저희도 삼가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제주에서만 현역 패배라는 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호남과 제주를 섞어서 보는 건 약간 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는 문대림 후보가 이제 승리했었는데요.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민주당 제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정도로 나름 이제 제주 지역에서 가장 센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에 비해서 절대로 이제 뒤지지 않는 어떤 저력으로 볼 수가 있는 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광주 지역에서 현역이다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떤 판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180석을 밀어줬는데 광주 시민들이 네. 지난 총선에서 정권도 뺏기고 그리고 그동안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 도대체 한 게 뭐냐라는 그런 광주 시민들의 어떤 울분, 그다음에 이제 화 이런 거를 좀 현역들한테 토해낸 게 아닌가. 다만 지난 그 2월 한 이제 20, 21, 22일 날을 중심으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뭔가 하위 10%, 20%를 받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당 공천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야? 해서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한 경선과 앞으로 있을 2차, 3차 경선을 똑같이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선 일정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정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군데만 나왔죠. 네.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이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동부권, 서부권 지금 다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인한 전남의 총선 이 판도 변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유권자 숫자를 2배 이상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결국 네. 유권자 숫자를 대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선거구가 10만 명이라고 치면 가장 많은 선거구는 20만 명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제약 조건하에서 현재 전남과 전북이 10석이고 광주가 8석인데 여러 가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던 거는 전북을 한 석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릴 거냐.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인구가 계속 변동하니까
합구가 되는 데도 있고 분구가 되는 데도 있고 거기다가 소병철 의원께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를 전략 지역구로 선정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분구, 합구,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불출마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 현재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전략 선거구가 될지 경선 지역이 될지 완전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29일은 지금 마무리가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은 부산에서 한 석을 빼라. 전북 10석을 그대로 두고.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말고 비례대표 한 석 줄이자 그냥. 다 유지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29일까지는 네. 지금 또 그때 획정안이 확정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거죠. 제3지대는 빅텐트가 철거가 되면서 속도를 낼 것만 같았던 호남 이 물밑 작업이 이상하게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제3당이 성공을 하려면 대선 후보급에 버금가는 좀 지지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 이제 안철수 씨가 됐건 옛날에 김종필 씨가 됐건 김영삼 씨가 됐건.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대선 후보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은 여전히 본인도 여전히 출마를 못하고 계세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다만 이제 지금 서른, 박영순 이런 분들의 탈당 과정에서 약간의 추가 합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제3지대의 호남에서의 바람까지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프로 저희 뉴스 끝나고 토론 740에서도 출연하셔서 지금 더 자세한 말씀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 상황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명 갈등이 문명 파괴 수준으로 되면 총선 참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이건 일종의 지지층 간의 분열을 좀 다독인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벌어진 사태에 대한 수습책이 필요한데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이 부당하게 지금 불출마를 하게 됐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이길 의지가 있다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불출마 및 핵심 측근들의 뭐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사무총장 등의 불출마가 있지 않으면 이 사태가 수습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 다음 프로에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